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자, 오늘은 출산과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국감장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굉장히 낮은 출산율, 그리고 주변국, 예를 들면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더 높은 신생아 사망률, 산모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 비해서 출산과 분만에 대한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한 건데요. 사실 이 논의는 지난 6월부터 소비자 단체들과 산부인과 관련 학회 또는 협회가 함께 모여서 오재세 의원실과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것을 안으로 만들어낸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6일하고 9월 2일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오재세 의원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을 했는데요. 모임에 참여한 소비자 단체는 총 5곳입니다. 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과 한국소비자연맹,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그리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렇게 5개의 소비자단체가 분만을 주로 하는 병원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만 전문 병원협회, 그다음에 의사협회, 또 학회, 산부인과 학회 등과 같이 이 안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제외국의 대만이나 일본의 제도들을 서로 비교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안들을 정리를 해온 내용입니다. 자, 오재세 의원이 국감장에서 정확하게 제기한 내용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사무국 역할을 맡아서 분만 과정에서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위로금 형태의 보상액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 또는 분만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굉장히 심각한 평생에 걸친 장애를 갖게 되는 뇌성마비라든가 그런 게 올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적인 보상책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재원은 의사가 30, 국가가 70%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서 기금을 형성하고 그 기금의 안에서 지불을 해주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이 보상액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그리고 그 보상하는 금액도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3국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런 제도의 도입이 현재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이 채 안 되는 아이를 현재 낳고 있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나 양육 과정이 힘들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너무나 높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산과 분만과 관련해서는 그 연령이 굉장히 높은 고연령 산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료기술은 발전했는데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겪는 위험은 예전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산모 나이가 많아지고 아이는 적게 낳고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출산과 분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책,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아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그동안 제기를 하지 않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개 소비자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출산과 분만 과정에서 위험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산모들이 또 각 가정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아이를 갖고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하면서 오재세 의원실과 함께 안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통계 데이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엄마의 연령, 산모의 연령이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만과 일본, 한국을 좀 비교해 본 데이터입니다. 제가 지금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2000년에는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엄마의 연령, 2000년에는 대만의 경우 26.7세,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28세, 그리고 한국은 27.6세. 그래서 대만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높았죠. 그런데 쭉 수치를 보면 2015년에 가서, 15년 후죠. 2000년에서 15년 후에 가보면 대만이 30.6세로 늘어나고요. 일본이 30.7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본이 좀 높죠. 대만이 약간 낮고 거의 비슷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5년에 첫 아이를 낳는 엄마의 평균 연령이 31.2세가 돼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은 산모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15년 사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 대만의 경우 30.9세, 일본은 아직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되고요. 한국은 31.9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엄마의 연령이 대만, 일본, 한국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아지고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을 우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성 사망률인데요. 모성 사망률은 뭐냐면 총 출생아 분의 모성 사망자, 그러니까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엄마, 모성 사망자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출생아 중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성 사망자 수 분의 그 분을 나누고 그리고 곱하기 10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 10만 명당 연간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모성 사망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성 사망률입니다. 자, 2000년에 보면 중국이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중국이 59명이에요. 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대만이 12, 일본이 7.1, 우리나라가 1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보다 2000년에 좀 높았고 일본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됐어요. 모성 사망이. 그런데 2015년에 가서 15년 후에 보면 중국이 이제 30 정도로 줄어듭니다. 수치가 30으로 한 절반 정도 줄어들죠. 15년 사이에. 일본이 4.4, 그리고 우리나라가 8.7.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거의 2배에 가까운 모성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가서는 중국은 29.0으로 약간 떨어지는데요. 거의 큰 변화가 없고 일본의 경우에 3.8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7.8 뭐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성 사망률도 한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만, 그 다음이 일본. 뭐 중국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여전히 모성 사망률이 높은 그런 수준에 있죠. 이것은 이제 의료의 기술, 시스템, 그다음에 위생, 또 산모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영양,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의 경제 수준 이런 것도 영향 미치죠. 차이가 있는데 대만, 일본, 한국을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모성 사망률이 가장 높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엄마의 나이가 대만, 일본, 한국을 비교했을 때, 삼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모성 사망률, 아이를 낳는 임신과 관련돼서 엄마가 사망하는 경우, 분만 후에 42일 이내에 엄마가 분만과 관련해서 사망하는 경우, 이걸 합친 게 이제 모성 사망률인데요. 이 경우에도 대만, 일본, 한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신생아 사망률의 경우인데요. 신생아 사망률은 분만 과정에서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28주 이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7일 미만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대만은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일본이 2.4, 한국이 2.7. 그래서 비슷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좀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신생아 사망자 수를 보면은 1년 동안에 대만이 2017년에 486명, 일본이 844명, 한국이 600명 이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생이 얼마나 되느냐, 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생아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세 나라의 출산과 불만과 관련해서 국가가 산모나 그 가족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비교한 표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재세 국회의원실에서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운영을 하는 그 제도를 마련한 건데요. 무과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위원회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라고 하는 게 일단 판단이 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보상의 재원을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이 30, 분만 건당 일정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심의해가지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 보상 대상은 신생아 내성마비, 그리고 산모 사망, 태아와 신생아 사망에 국한되어 있어요. 대만은 우리나라 제도를 다 보고 가져가서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합니다. 출산사고 구제 조례라고 하는 걸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위생복리부, 우리나라를 보면은 보건복지부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재단법인 부녀건강비뇨기금회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 그 다음에 심각한 상해나 자궁절제까지 보상 대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좀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실 여부를 묻질 않아요. 이 사고가 생기면 국가가 지원을 주는 겁니다. 보상금, 위로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산모 사망의 경우는 최대 7천만 원, 신생아 사망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가가 예산을 대고 있고요. 위생복리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게 불가항력적인 거든 그렇지 않든 따지지 않고 지원한다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출산과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책이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안도감 같은 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2009년에 산과의료보상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누가 운영하느냐? 재단법인 일본 의료기능평가기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대상은 내성마비의 경우에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과실 여부의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따지지 않고 신생아가 내성마비가 걸려서 나온 경우에는 3천만 원,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3억 정도 되는 그런 기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그때그때 나누어서 지불하면서 아이가 사회적인 여러 지원 체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일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본 의료기능평가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나라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차이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과 분만 과정에서는 이게 과실이 있냐 없냐 자체를 따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의도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최선을 다했으나 분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내성마비의 경우에도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그 아이를 가졌던 또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사망했던 그 가정이 겪을 고통들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따질 이유가 없다. 과실 여부를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소모를 일으키지 않고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모든 가정에 대해서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금액 차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오재세 국회의원이 제안한
출산 분만 국가 책임제의 주요 골자 내용은 현재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것을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보상금 제도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최대 10배 이상, 그러니까 일본 수준이죠. 한 3억까지, 최대 3억까지 금액을 확장해서 특히 내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 아이를 키워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고 또 그 가정이 겪어야 될 고통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재원을 현재 국가가 70, 또 분만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30%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액 국가가 100%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100% 국가 재원으로 출산과 분만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들에 대한 보상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오재석 의원실과 저희 소비자 단체들이 같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또 연구도 더 깊이 있게 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또 우리 아이를 가진 그 가정들이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제화돼서 국가 제도로 정착해서 진행될 때까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출산율이 낮고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산모의 연령이 높고 또 의료 그 출산과 분만에서 의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망이라든가 내성마비라든가 하는 사고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로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은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출산과 분만 과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가가 책임지는 보상 체계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대만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제도화될 때까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음의 소비자 세상이 좀 길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함께 해가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